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안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헌법, 계엄법 뭐 등등의 형법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법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김경호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 개헌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국무회의는 또 거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절차상의 불법이 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헌법 89조 5호에 불명히 비상계엄에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필수 절차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 총리 포함 장관 21명입니다. 이 중에 재적의원 3분의 2, 대략 14명 정도는 출석해야 되고 예. 그중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보도에 따르면 과연 14명이 출석했는지도 의문이고 예. 더욱이 대다수는 반대했다라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14명 출석의 과반수 찬성의 국무회의 통과의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이 처음부터 위반됐다. 무효다. 요거를 저도 네. 요거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이거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무회의에서 뭐 과반수가 찬성을 하든 하지 않든 이거는 심의만 하는 거지 의결이 필요하지는 않다 또 뭐 이런 주장이 있어가지고 좀 헷갈려가지고요. 예. 그러면 지금 14명 이상의 참석이 있었다. 형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보도가 있어야 하는데 예. 장관들에게 물어보면 참석했느냐 물어보면 그냥 사퇴하겠다, 사의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서는 국무회의의 형식적인 필수적이지만 형식적인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정황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계엄의 어떤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 77조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국가 비상 상태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보신 이런 현재의 상황이 거기에 계엄령을 이제 비상계엄을 발동할 정도의 엄중한 상황이었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헌법 77조 1항의 내용적 요건으로 전시, 전쟁 중 또는 사변이라고 하면 국가의 병고가 발생해서 경찰력으로 이것을 제압할 수 없어서 부득이 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사태. 예. 이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 요건이 이래야 됩니다. 어제 간밤에는 일상적인 평온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헌법에 대한 쿠데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대통령 헌법상에 보면 대통령의 경우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자료를 범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님은 그럼 이거를 내란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헌법 84조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예외가 바로 외환과 내란입니다. 어제 모든 국민은 보도에서 공수부대원이 총을 메고 그리고 창문을 깨고 거기에 난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 예. 그렇습니다.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대통령은 행정과 사법에 대한 특별한 조치권이 있을 뿐이지 예. 국회에 대해서는 72시간 동안의 동의 절차를 위해서 헌법상 어떠한 조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았듯이 국회의원들의 진입 자체도 초기에는 막았고 거기에다가 총을 들고 무력을 행사해서 다수인이 무력을 행사해서 헌법 질서, 즉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방해 내지 침해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 87조의 내란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내란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나중 추후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가
이제 내란 수괴가 이제 우두머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범들이 좀 많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용현 지금 국방부 장관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분도 지금 이 내란 공범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타당한 지적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이자 반란죄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명령의 수괴는 대통령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고 실행한 자, 그 중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당연히 포함되고 계엄사령관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들 모두가 책임의 대상입니다. 예.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이제 추진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표결에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눈에 띄는 거 하나가 헌법재판소로 이제 만약에 탄핵 가결이 되면 넘어가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탄핵 심판을 위해서는 재판관이 7명이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민주당이 부랴부랴 헌법재판관 2명, 마은혁, 정계선 이 두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또 이거를 제가 임명하는 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에요. 이게 지금 복잡하게 꼬여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연구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내란죄 여부는 아직 이제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냥 변호사님이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그 내란죄가 만약에 인정이 되면 어떤 판결이 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구성 요건을 보았습니다. 예. 분명히 군인이 다수가 총을 들고 그리고 국회 창문을 깨고 거기에 폭력적으로 진입했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방해하려고 했고 보도에 따르면 특정 인물들을 체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헌법 질서에 대한 타격, 헌법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내란입니다. 예.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성 요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